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16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랑 y제만을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여러분 이거 완전 보완제죠. 그리고 요게 두 개 같아지는 점에서 꺾인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제와의 가격은 각각 px와 py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특징은요, 무차별 곡선이 같아지는 데서 꺾이고 L자 형태라는 거 잘 아시죠? L자 형태이고, 그리고 이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이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 효과가 빵이요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대체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인데, 대체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소득 효과랑 같게 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가격 효과를 반영하는 게 우리가 PCC고 소득 효과를 반영하는 게 ICC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PCC, ICC 이렇게 결국 뭐냐면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은 같게 되는 거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같기 때문에 45도 선이다 맞게 됩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결합 비율이 XY가 같을 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L자 형태가 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어. 요 점이 효용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똑같이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A점이면 여기 B점일 때가 바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PC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렇게 평행하게 여기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A와 B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두껍게 할까요? 요게 바로 ICC가 되면서 요게 바로 PCC 가격 소비 곡선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여러분 이거 그래프로도 암기를 해주세요.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에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소비 곡선이 되면 그때 소득 탄력성은 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요, 직접 뭐 계산해도 돼. X에 대한 수위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 객관식에선 빠르게 직관적으로 보시죠. 자, 4번. X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 맞죠? 여러분, 가격 탄력성은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맞아요. 수평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자, X의 가격이 점차 하락합니다. 그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요게 이제 PCC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을 때가 X제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잘 보세요. 아니,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이만큼 변해야지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원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변하게 되면 이만큼 가야지 가격 탄력성이 1인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하게 된다고. 요거라면 L자 형태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못하니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시각적으로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X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J에 대한 XJ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러분, 교차 탄력성은요, 이게 0보다 크면 대체적 관계고 0이면 독립적, 여기 0보다 작겠지 보완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라고 하죠. 생산함수에서도 활용이 합니다.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요거 할 때 쓰는 건데 그 특성들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죠.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 할 때는요 언제나 두 가지 비대칭 정보화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는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하는 비포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역선택의 문제고요. 역선택은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히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후, 애프터, 사후적이라 볼 수 있겠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거고요. 요거는 숨겨져 있는 어떤 행동 자체가 나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숨겨져 있는 특성을 이렇게 드러내게끔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시그널링이라 하죠. 신호를 발송하게 되고요.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는 스크리닝을 한다 합니다. 선별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숨겨져 있는 행동, 여기서는요, 이게 인센티브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 나태해지니까 좀 행동을 뭔가 촉진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이용하는 인센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걸 보면서 정리할게요. 1번. 본인 대리 문제가 요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인 대리 문제로 번역하기도 하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대리 문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감추어진 유형이 아니라 대리인 본인 문제는 감춰진 행동이고요. 2번,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단체 보험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서로 계약 당사자들이 스크리닝 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요, 강제적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여기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3번, 품질 보증은 어떻게 보면은 신호를 발송하는 거, 우리 건 진짜 믿을만 합니다 해가지고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4번, 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 여러분, 이 보험시장에서 약간 기초공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공동부담. 사고가 나면 같이 부담을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사고가 나면 나도 손해를 보니까 나도 조심조심 하게 되고요. 기초공제는 경미한 사고는 네가 다 내고 팔다리 부러지면 우리가 도와줄게, 일정 금액까지는 지원 안 해줘 이렇게 되면 내가 이 혜택을 받으려고 팔다리 부러뜨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하시면 여러분 효율임금이라고 있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임금을 얘기하는데 고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니 딴 데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하잖아. 물론 임금이 높다는 걸 알고요. 애시당초 역선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능력이 스스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애시당초 지원 자체를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효율임금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역선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공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봐야 되고요. 자, 5번에 에콜로프 중고차 시장 모형에서는 중고차 시장 가지고 이 계산 문제 잘 봐주셔야 돼.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다음 18번.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가 있고요. 공급 함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이 40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뭐 정부가 가격 상한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가격 통제하는 게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경작에서 봤을 때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상한제 설정했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시장에서 요 균형 가격이 약간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자, 공급 곡선 보시면 이게 P로 정리하면요. Q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고요. 수요 곡선 요거 정리하면 P는 1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균형 가격 자체는요. 여기가 65 이렇게 발생해요. 두 개 각겨 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격 상한제를 40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균형 가격이 65야. 근데 40에서 가격을 컨트롤 통제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가격을 억눌러 버리니까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해서 증가할 수 있는데 생산자 잉여는 감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생산자 잉여 감소분 중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거야. 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소비자 잉여의 면적을 체크해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생산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합니까? 하면 이만큼 감소하는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갖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여기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과 생산자 잉여의 일부분이 거래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게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생산자 잉여 감소하는 게 요거야. 그 중에서 소비자 잉여로 소비자에게 가게 되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연두 색깔 면적에 해당하는 거 요걸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산량이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요 연두 색깔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보시면 요거 4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P가 40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40 여기 65 그러니까 요거 면적은 어떻게 돼? 25 곱하기 요거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45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계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뭐 어디 면적을 구하는가 빨리 보시고요. 예,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번 한번 봅시다. 1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X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P는 가격이고 Q는 기업 개인 1, 2의 수요 함수가 돼 있죠. 자, 문제를 보니까 1, 2번은 사적제일 경우를 물어보고 있고요. 3, 4번은 공공제일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최적 생산량, 균형 시장에서 뭐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사적제일 경우 한번 보시면 사적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똑같이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 1의 개인의 가격과 2가 직면하는 가격은 똑같으니까 P 하점자 제거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하는 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요거 때문에 소비량의 가격은 똑같고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요. 수평으로 합한다는 표현을 쓰죠.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이렇게 두 개를 합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Q1과 Q2가 있잖아. 그럼 그대로 그냥 합할게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2분의 1 P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Q2는 20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는 합점자가 당연히 없어지죠.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30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2분의 3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살짝 미니 그림만 살짝 그려볼게요. 여러분, 아니 수직축이 저기 보시면 P로 정리했을 때 요거 수량이 빵일 때 P가 여기는 20이고요. 여기도 20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로 정리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절편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요거 수평으로 합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이렇게 되고 요게 바로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수평으로 합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P가 제로가 되면 30이 되고요. 오케이? 다음에 Q가 제로가 되면 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네,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한 개 비용이 16이죠? 16으로 일정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MC가 16일 때 자, 그럼 최적 수량은 여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MC와 P로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MC와 P가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MC가 P랑 같으니까 여기다가 16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2가 나눠지면은 3, 8에 24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수평으로 더하게 되고요. MC가 16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이 있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여기는 6이다. 약간 그림이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MC가 막 여기까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제가 뭐 대략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이니까 다 틀렸네. 자, 공공재일 때. 여러분, 공공재일 때 특성은 자, 공공재라는 게 이제 공동으로 소비하게 되는 재화 아니겠습니까? 자, 사적재일 때, 공공재일 때 잘 보셔야 돼. 소비하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1이 소비하는 양과 소비자 2가 소비하는 양이 똑같게 되고요.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 달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불하려는 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P로 정리해서 수직으로 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P로 정리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수직으로 합해요. 그래서 P1 더하기 P2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하점자가 이제 바뀌어야 돼. Q가 의미가 없고요. P로 정리를 하시면 요거 P로 정리하세요. 자, 첫 번째 소비자 이거 남아야 돼. P1은 자, 2분의 1 넘어가고요. 그 다음 Q 넘어가죠. 20 마이너스 2Q. Q는 하점자 제거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까요? 자, 소비자 2의 수요 곡선은 전리 넘어가면 20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비자인 20 마이너스 2Q 플러스 2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더하게 되면 40 마이너스 3Q 이렇게 됩니다. 자,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여기다 합시다. 네,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첫 번째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재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20 마이너스 이렇게 끊어지고요. 두 번째는 20-Q니까 이렇게 끊어지고요. 자, 그러면 수직으로 합할 때 이렇게
그림이 좀 작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 되는 것이고 수직으로 합해요. 여기가 20입니다. 수직으로 합하면 여기가 4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굴절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영역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 10보다 작을 때는 요거 두 개 같을 때 같이 합해서 가파른 기울기가 되고요. 그리고 10보다 소비량이 클 때는 얘는 소비 안 해. 수직으로 합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일 때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10일 때는 여기가 10이야.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수치를 집어넣어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굴절되는데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되긴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얼마야? 지금 16 아닙니까? MC가 16이니까 여기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MC가 16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같아질 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MC가 16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 두 개 갖게 놓고 푸시면 어떻게 돼? 3Q는 24 이렇게 되니까 Q는 38에 24. 좀 잘 그려지긴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이 되고요. 이건 말이 안 되네. 3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좀 잘 체크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에 20번. XJ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가로축 절편이 A래요.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는데 가로축 절편 여기죠. 여기 뭐 Q라고 할까요? A라고 합니다. 여기 P라고 할게요. 공급 곡선은 2분의 A에서 수직이다. 그러니까 2분의 A니까 딱 절반이 되겠죠. 여기서 가로지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분의 분자 그 원리를 이용해 달라고 그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본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보다 큰 영역이 되고요. 얘는 1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맞습니다. 절대값을 안 씌우기도 해서 이제 그런 건데 씌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어느 게 많이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수입은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변화율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화살표 길이로 표현을 할게요. 자, 가격이 하락하는데 탄력성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요. 가격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량은 찔끔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총수입은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니은도 맞네요. 끝났네요. 기억 니은 이렇게. 다음 디귿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죠. 분모분의 분자 보시고 자, 생산자 잉여는 여러분 생산자 잉여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수직이 돼버리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생산자 잉여가 돼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로가 아닙니다. 이 공급 곡선이 수평이 돼야지 생산자 잉여가 제로가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21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